자, 8월 2일 녹화 강의고요. 오늘은 리니어 리그레션 남은 부분하고 이제 그 다음 챕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이 9장이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포뮬레이트 한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MLE 추정량을 통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피팅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MLE 말고 MAP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어떨지.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일반화된 버전,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해갖고 이제 피처들이 1차원 피처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4차원, 그러니까 고차원 여러 가지 차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피처들끼리 합치든지 해갖고 우리가 그걸 이제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분산,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x 세타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뗐을 때 얘가 따르는 랜덤 노이즈,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가 따르는 정규 분포의 분산을 우리가 MLE 방법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우리 이제 응용 파트는 이제 업데이터에 머신러닝 튜터링에 따로 개설이 돼 있어서 문제 정의,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거는 이제 ML 튜터링에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포뮬레이트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수식적으로 그걸 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라서, 네, 병행해서 같이 도움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MAP 추정, MAP, 그러니까 맥시멈 어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션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 먼저 써놓을까요? y는 x 세타 더하기 입실론이라는 기본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세타를 추정하고 싶은 거죠. 세타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세타를 x하고 y가 주어졌을 때 추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페이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라이클리후드 자리,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어 자리. 그러면 여기 y 기분 x가 들어있고 프라이어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이제 노멀라이징 팩터는 y 기분 x가 들어가야겠죠. 페이지 정리 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줍니다. 로그를 씌워도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은 같아진다고 저번 시간에 소개했었고, 왜 씌우냐고 했냐면은 우리 곱하기로 돼 있는 거는 연산이 힘드니까 더하기로 바꿔보자 해갖고 여기다 로그를 씌워주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타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를 가지고 있는 친구만 우리가 봐주는 거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상수 처리, 컨스턴트 상수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MAP 추정량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타 이제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최적화 문제 아니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꼴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미니멈에 대한 아규먼트를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 상수는 있든 없든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미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정규분포 식을 한번 볼까요? 이걸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야 되긴 하는데 저번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들어가면서 찍먹한다고만 말해서 어려워질까 봐 딱히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 보자면은 우리 fx는 정규분포의 PDF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 모양을 외워주면은 편리합니다. 근데 분포는 제가 항상 말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확률 분포 아니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 아니면은 그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이런 거는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으로 외운다는 게 그냥 외워질 때까지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천스럽게 우리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아무튼 분포는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겠고 이게 왜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거에 대충 꼴을 보면은 x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뭐 2의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만 떼서 봐도 우리가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세타에 대해서 푼다고 했는데 우리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이 정규분포의 개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과제 문제에 있죠. 과제 문제에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변곡점을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변곡점 가지는 거 보이라고 과제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럼 위로 볼록 그러니까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볼록하겠죠. 우리 위로 볼록한 게 오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래로 볼록한 게 이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대충 얘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거고 이것만 떼서 봅시다. 생각하기 간편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씌워줘요. 로그를 씌워주면은 얘가 이제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고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얘는 항상 오목하죠. 위로 볼록하죠. 얘는 컨케이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대칭이 안 맞아서 다시 그렸는데 더 삐뚤빼뚤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정규 분포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컨케이브 하다라는 직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컨케이브한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컨벡스 하죠. 컨벡스 하니까 우리 컨벡스한 친구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없다고 치면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에서 이제 컨벡스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 그냥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최소값을 뱉어주는 지점인 거잖아요.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밑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해줍니다. 우리 이 논리가 왜 되냐면은 이제
로그를 씌워도 최소값이 같은 지점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합성함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왜 불록성이 유지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미분에서 0보다 미분 두 번에서 0보다 크면은 불록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 그 정도는 고등학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보여주진 않도록 하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y는 x 세타 말고 x를 이거 대문자 파이로 바꿔줄게요. p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가 아니라 p라고 읽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파이라고 읽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뭐 읽기 나름이고 아무튼 그래서 x 대신에 우리 좀 더 일반화된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준 x가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이 친구를 대신해서 써주면은 우리 일단은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일단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되겠죠?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하고 우리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로그 CO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죠. 여기 있는 상수를 다 떼버린 거고 얘가 내려온 거죠. 이걸 써준 거예요. 설명이 살짝 달라질 뻔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은 트랜스포즈 곱하기 원래 걸로 써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제가 라이클리후드라고 말하면서 썼는데 이건 포스테리어죠, 포스테리어.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포스테리어고 여기에 쓴 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컨주게이트 가우시안 프라이어 우리 노멀 컨주게이트 과제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 프라이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대각 성분만 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대각 성분만 0이 아닌 친구들만 들어가 있게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우리가 프라이어를 가정을 해주면은 이 친구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뒤에 컨스턴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은 d 로그 f d 로그 p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우리 파라미터가 세타니까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우리 제곱 미분하면 2가 내려오죠. 2가 내려오니까 2 시그마 제곱에서 그냥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y 날라가고 그 다음에 세타 트랜스포즈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 세타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 있는 거 날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타 트랜스포즈 파이 y 이렇게 곱해준 거 세타 트랜스포즈 파이 트랜스포즈 y 이거 미분해주면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있는 거 날라간다 그랬죠?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더하기 b제곱분의 세타 트랜스포즈 하고 상수를 미분하면 날라가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를 0이라고 하면은 우리 처음 맞춰주려면은 0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세팅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라고 할까? 세타 트랜스포즈로 묶어줄게요. 일단은 세타 트랜스포즈로 묶어주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1 하고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 더하기 b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 다음에 빼기 세타 안 가지고 있는 애들 이렇게 두면은 그냥 넘길게요. 넘겨서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했을 때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사각형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생겼든 얘가 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긴 것끼리 곱한다 하면은 얘 트랜스포즈 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뭐 여기 길이를 파란색이라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정사각형이 나오네. 그러면은 인버스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 세타 트랜스포즈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에다가 인버스를 곱해줍니다. 음, 어떻게 곱해줄까? 얘를 그냥 좀 더 보기 편한 모양으로 y 트랜스포즈 파이를 여기만 남겨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인버스.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MAP 추정량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트랜스포즈 해주면 그냥 답이 나오니까 우리 이거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 우리 똑같은 행렬 트랜스포즈에서 곱해주면은 시메트릭하다 그랬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붙여줘도 모양 똑같이 나오고 얘도 모양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뒤에 이게 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 쓰는 게 더 정확하겠다. 일단 써주는 게 더 정확하겠다. 우리 있어야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MAP 관점에서 풀어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를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레귤러라이제이션 우리 MAP SS 레귤러라이제이션 우리 오버피팅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오버피팅 설명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형회계는 오버피팅이 잘 되는 모형이다라고 잠깐 언급하고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일단 그럼 포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우리 리스트 스퀘어에다가 뒤에 우리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세타에 대한 이제 레귤러라이저 레귤러라이저 맞죠? 텀을 넣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해 줄 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은 어 우리 이걸 봅시다.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y 마이너스 파이 세타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파이 세타 더하기 람다 세타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모양과 여기 모양과 아예 똑같은 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예 똑같은 게 나와서 그러면은 간단히 여기 있는 세타는 우리가 계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뭔지 써주면은 어떻게 답 구하는지 설명했으니까 세타의 뭐라고 할까?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세-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 더하기 람다 아이덴티티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이 아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MAP 추정을 통해서 구해주면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에 MLE 텀에다가 레귤러라이저를 붙여준 거를 계산한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MLE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 중에서 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 프로젝션, 올소고널 프로젝션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계속 형광펜으로 색깔을 바꾸네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S 올소고널 프로젝션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문제 정의를 해볼게요. 어, 우리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고 우리 X로 썼으니까 그냥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한 모형을 생각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인버스라는 거는 역수 개념이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역수 개념인 건데 이거를 그냥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이제 실수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스칼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실수 그냥 스칼라 안에 있다. 세타도 스칼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프로젝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모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목표가 이 랜덤 노이즈를 빼고 세타를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타를 추정하면은 y를 추정하게 되겠죠.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세타의 추정량이 세타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서 우리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그냥 x를 붙여주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네. 여기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푼다라는 건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 가장 짧은 길을 찾는 거다.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될 공간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공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차이가 작은 거를 찾는 게 리스트 스퀘어라 그랬고 가장 우리가 거리가 짧은 걸 찾는 거는 우리가 프로젝션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버전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그냥 구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면은 올소고널 프로젝션, 올소고널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포함한 모양의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된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은 음,
하지만 일반화가 된 버전이지만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X 대신에 파일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X 대신에 파일을 쓰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이 파이라는 친구는 올소노멀 베이시스 형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소노멀 베이시스 형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끼리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주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좀 더 식을 어떻게 만져볼 거냐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우리 이 파이라는 매트릭스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쳐보면은 뭐 K 차원까지 들어가 있다고 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써볼게요. 파이 1, 파이 2, 더해서 파이에 대문자 K까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은 소문자 K는 1부터 대문자 K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가 올스노멀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올스노멀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 선형대 수학 파트에서 했던 그람슈미츠 방법을 통해서 올스노멀 베이시스로 강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러면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의 일반화된 버전에서 올스노멀 베이시스를 만들어서 우리 그냥 이것만 계산해서 뒤에 y 벡터 붙여주면은 우리의 이제 프로젝션 된 정답 그러니까 y x 세타에서 y 파이 세타로 바뀌었을 때 우리 세타를 추정해주면 얘를 추정해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뭐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이 직선을 피팅한다는 거는 이제 이 직선이 yhet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 여기 직선 위에 있는 값을 추정한 거.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ML 튜터링에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가서 수직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둘 다 정리를 해서 많은 내용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 뭐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스킵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사실 저번에 찍먹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반 정도 한 거고 나머지 반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건데 10장. 10장은 뭐냐면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중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은 with principle. 프린시펄 이거 중요한 성분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이거를 PCA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PCA를 통한 차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PCA가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거든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에 우리 n 바이 d짜리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을 때 데이터의 개수보다 데이터의 개수보다 피처의 개수가 더 많아요. 우리 근데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갈수록 모델이 커지고 있고 그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지는데
우리 피처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은 우리가 이 피처를 정확하게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죠.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때 우리가 이 피처들끼리 짬뽕 시켜갖고 중요한 피처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막 섞어요. 얘네들끼리 섞어서 중요한 애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라지 D에서 스몰 D 차원으로 피처를 압축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분석하는 거는 뭐 괜찮겠죠? 뭐 할 수 있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거를 차원 축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건데 PCA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뮬레이트부터 해야겠죠. 문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이번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을 때 우리 여기에서 이 데이터셋에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뽑아오는 거예요. 분산이 가장 큰 축을 뽑아오는 건데 그럼 뭐 대충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축이고 이게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z1축, z2축을 뽑아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이렇게 뽑아온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분산이 큰 축을 뽑아보자라고 하면은 뭐 대충 이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G1이랑 올소건을 하면서 우리 축끼리는 다 올소건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산이 큰 축을 뽑아보자 하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G1축이 되고 여기가 G2축이 된다. 이러면은 좀 더 모양이 안정적이죠? 뭐 이건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간 거라서 차원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좀 더 데이터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 이거를 향해서 갈 건데 그러면은 우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배웠죠? 우리 데이터셋이 이제 x1부터 xn까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b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평균이 0이면은 우리 원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데이터가 n개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n 우리 좀 더 편한 계산을 위해서 이거 뮤를 다 빼고 그냥 어차피 평행 이동 시켜주는 거니까 평행 이동 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피처 D개에서 M개로 가는 거를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M은 D보다 훨씬 작은 애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GN이라는 거를 우리가 B 트랜스포즈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D 바이 1이고 얘가 M 바이 D면은 얘가 M 바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분산을 가장 크게 유지를 할 수 있는 B라는 매트릭스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B는 우리가 B1부터 BM까지 들어있고
얘는 이제 D by M 매트릭스가 되겠죠? 우리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분산을 가장 키우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축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G1이 분산이 가장 큰 축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V1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V1은 이제 분산이고, G1이라는 친구의 분산이고, 얘는 그러면은 음, 이제 G1 안에는 데이터가 N개 들어있으니까 평균이 0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균이 0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산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 이 GN이라는 벡터에서 한 개를 뽑아왔을 때 걔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G1N이라는 친구는 B1 트랜스포즈 X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분산이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1부터 n까지 B1 트랜스포즈 XN의 제곱. 이거를 다시 쓰면은 우리 제곱은 트랜스포즈 곱하기 원래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 뭐 원래 거 곱하기 트랜스포즈도 상관없고 어차피 스칼라고 똑같이 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B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 B1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코비넌스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따로 떼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B1 트랜스포즈 SB1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축에 대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표가 G 원축이 있는데 G 원축하고 G2축하고 수직이 되고 싶은 건데, 수직이 되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데 올소고날한데, 기왕이면은 걔네들 올소고날 베이시스가 아니라 걔네들이 올소 노멀 베이시스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올소 노멀 베이시스라는 가정을 한 채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맥스 B1에 대해서 이 분산을 키우고 싶은데, 그때 서브젝트 2 우리 B1이 크기가 1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B1 람다, 우리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람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티브 펑션, 그 다음에 뭐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1 빼기 B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B1하고 람다에 대해서 뭐 람다 1이라고 할게요. 책에 람다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람다 1이라고 썼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B1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라그랑지안을 B1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우리 여기 2가 나오고, 이거 제곱이니까 2가 내려오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날아가고, 그러면은 2B1 트랜스포즈 S 빼기 2 람다 1 B1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여기선 뭐 람다 1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그냥 람다 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 이제 우리가 V1이라는 친구를
최대화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보면은 일단 얘를 0으로 먼저 둘까요? 0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사실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차근차근 정리했을 때 S는 그러니까 SB1은 어 람다 1 B1이다. 그냥 트랜스포즈 시켜준 거예요. 트랜스포즈 시켜준 거고 우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시메트리 매트릭스라서 트랜스포즈 시켜줘도 T가 안 붙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V1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람다 1 B1 트랜스포즈 B1이 되는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람다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가장 큰 분산 가장 큰 분산은 람다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를 x라는 데이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 D 차원이 너무 커. 오리지널 데이터의 차원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우리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줄여서 압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 학습을 하고 다시 데이터 만들 때 키워서 다시 D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PC를 이런 거에도 써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얘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음, xn 틸다는 얘를 위치로 옮겨볼까요? 여기다가 쓰면은 우리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xn 틸다는 b1 g1 n 그다음에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b1 b1 트랜스포즈 xn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죠? 어디 갔냐? 여기서 바뀐 거고 얘는 이제 rd 스페이스로 다시 리컨스트럭션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xn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학습을 여기서 한 거예요. 학습을 여기서 한 거고 얘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펼쳐서 써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제 중간에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얘를 다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SB1은 람다1 B1이다. 우리 그냥 위에서 설명할 때는 여기 람다1이라는 애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다 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우리 라그랑지안을 정의해줘서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다는 건데 결국에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얘랑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둘이 모양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시계 모양에서 직관적으로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람다 1은 아이겐 벡터다. 그러니까 람다 1은 아이겐 밸류다. 그리고 B1은 그 람다 1에 대한 아이겐 벡터고 데이터의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V1이라는 친구는 람다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우리 V1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람다 1은 결국에 S라는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고 우리가 여기서 결론 이제 V1 V1을 키우고 싶으면은 S의 아이겐 밸류인 람다 1을 뽑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여기 그냥 뭐 여기 길이가 람다 1이고 여기 길이가 뭐 람다 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사를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뽑아오는 거다. 그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 한 개를 뽑아올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축을 꼭 한 개만 뽑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최종 목표가 이 어디 갔냐 D 차원 데이터를 M 차원으로 줄이는 거니까 이거를 똑같이 N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의 뭐 VM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돼서 우리 아까 썼던 거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V번 그럼 결국에 얘가 람다 M이니까 N번째로 큰 베리언스는 N번째로 큰 아이겐밸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적화 문제 관점에서 PCA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PCA도 우리가 프로젝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도 올소고널 프로젝션 관점에서 봤는데 여기서 올소고널 프로젝션 관점에서 봤는데 PCA도 올소고널 프로젝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퍼스펙티브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 세팅을 해볼게요. 문제 세팅을 할 건데 어 우리 일단 올소 노멀 베이시스 ONB B가 이렇게 있어요. B라는 친구는 B1부터 이제 BD까지 그러니까 B가 D차원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그런데 I와 J가 같을 때 1이고 아니면 0이겠죠? 올소 노멀 베이시스니까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X는 아까 나왔던 X랑 똑같은 거고 X는 이제 D는 1부터 D까지 왜냐면은 우리 X가 D차원 피처 벡터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이 스파게티 면같이 생긴 친구는 우리가 이걸 크사이라고 읽거든요. 이렇게 읽는 건데 이 쓰기가 되게 힘들어서 쓸 때마다 모양이 바뀔 거예요. 아무튼 뭐 이상하게 생긴 친구도 이름이 있는 친구다 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고 우리가 얘를 우리가 M 차원으로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지 M 차원으로 분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M 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거기서 학습을 하고 X 틸다라는 데이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겠죠. 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X 틸다라는 애를 이렇게 써줍시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D 차원 벡터에 있는 애, 그러니까 D 차원 벡터에 있는 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U는 이제 서브 스페이스인데 자연스럽게 U의 디멘션이 그러면은 M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가 U라는 스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겠다고 하면은 U가 이제 D차원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도 U의 디멘션은 라지 M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x 틸다에서 n번째 성분만 빼올게요. n번째 성분만 빼오면은 우리가 얘를 시그마 m은 1부터 라지 m까지 g, m, n, b, m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두 스칼라끼리 쭉 더한 거니까 스칼라끼리 더한 거는 벡터 두 개를 이제 내적한 거랑 똑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이게 B차원이다. 두 스칼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B 각각이 이제 벡터인 거고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라지 B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가 D차원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써야겠다. 여기를 오브라고 쓸게요. 오브.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이제 D차원의 베이시스인 B 그리고 B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얘를 다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D차원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란 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데이터가 있고 다시 만들었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줄어야지 좋은 거겠죠? 다시 만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잘 보존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라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JM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평균인데 단순하게 평균인데 이제 원래 데이터하고 n번째 데이터의 차이다. 근데 제곱 평균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프로젝션 관점에서 본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란 거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곧 이제 PCA를 울소곤을 프로젝션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JM이라는 친구를 최소화하고 싶으면은 우리 그냥 이거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니까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JM이라는 친구 안에는 G가 들어있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체인 룰을 통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체인 룰 오랜만이죠? 첫 시간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G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G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G에 대해서 그러니까 J라는 친구는 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이제 JM을 X 틸다 N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음 제곱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그마는 필요 없죠? 그냥 n번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n1부터 n인 것까지 다 더한 거고 우리 이거를 x 틸다가 아니라 x 틸다의 n번째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그냥 n번째 것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는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1 by d 차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것도 미분한 결과를 써주면은 x 틸다 n을 이제 gin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엑셀다 n이 이거였죠? m은 1부터 라지 m까지 g mn에다가 b의 n번째 벡터. 그런데 우리 이게 결국에 얘를 여기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그냥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첫 시간 거 복습해도 좋고, 설명을 해볼까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은, G1NP1 더하기 GENP2 더하기 해갖고, 중간에 i번째 게 나오고, 해서 쭉쭉쭉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GIN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날라가고 여기 있는 거 날라가고 얘 미분해서 얘만 살아남고 여기 있는 거 날라가서 BI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유도하는 거 첫 시간에 과제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체인 룰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 JM을 GIN으로 미분했을 때 음, 마이너스 n분의 2 하고 왼쪽 거 써주고 뭔가 잘못 쓴 것 같죠, 근데? 여기 트랜스포즈, 아니, 이거 틸다를 쓴다는 거를 트랜스포즈를 써버렸네. 이렇게 썼고, 여기가 밖에 나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알아서 잘 고쳤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BI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X 틸다 N을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이게 다시 M은 1부터 라지 M까지 G, M, N, B, M이 되는 거고, 이게 뒤에 BI가 붙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B는 올수 노멀 베이시스라 그랬어요. 어디 갔냐? B는 올수 노멀 베이시스라 그랬고, 그러니까 D 차원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올수 노멀 베이시스라 했고, 그러면은 I 번째만 살아남겠네. 여기다가 BI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고, 빼기 이렇게 얘네들이 곱해질 때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줘야겠죠. 여기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계속 하나씩 빼먹고 쓰네요 오늘따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계산하면은 이제 M이 I일 때만 살아남고 M이 I가 아닐 때는 다 죽겠죠? 0으로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GIN BI 트랜스포즈 BI인데 우리 결국에는 올수 노멀 베이시스니까 빼기 GIN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미분한 거 그냥 0으로 두면은 우리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참수는 미분해서 0으로 되는 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니까 GIN은 XN 트랜스포즈 BI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고 뭐 둘 중에 어떤 모양을 써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럼 결국에 뭐냐? 우리가 X 틸다로 리컨스트럭션 한 거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BJ BJ 트랜스포즈 BJ 하고 인버스 BJ X 이런 식으로 B 그러면은 여기 트랜스포즈 붙고 이게 D 차원 안에 있는 거겠죠? 우리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XN이 X 틸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J만 살려줬다. 책에 설명이 J로 나와 있는데 제가 I로 썼으니까 뭐 I로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B가 행렬이다. 이제 이제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뽑아온 거고
우리가 m개를 다 뽑아와서 우리가 이제 b라는 친구가 이걸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구나. 저 책이랑 패드랑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어갖고 살짝 헷갈리는데 얘를 d by m이라고 하면은 이제 x tilda라는 친구는 결국에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x에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 붙여줘 갖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음, 이 결론이 바로 와닿는 분들이 있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들을 통해서 아 이거 대충 잘 만지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써버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조금만 더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은 우리 다시 돌아와서 x의 n번째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 GM에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x의 n 트랜스포즈 bm의 b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디 갔냐? 여기 뭐 하나 지워졌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네. 여기 있어갖고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얘를? 그런데 우리 어차피 얘는 스칼라니까 둘이 자리 바꿔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bm 트랜스포즈 xn b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조금만 살짝 다르게 써보면은 bm이 여기로 들어가고 bm 트랜스포즈 xn이다.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냥 자리를 바꿔서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x tilda n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xn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n은 d 차원에 있는 거였죠? 얘를 여기다가 옮겨야겠다. 깔끔하게 xn은 d 차원 안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m까지가 아니라 1부터 d까지 더해주는 걸로 해봅시다. 1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b의 d 얘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d는 1부터 d까지 b d b d 트랜스포즈 x n이 있는데 얘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m 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m 차원에서 이렇게 쪼개서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것들 j는 m 플러스 1부터 라지 d까지죠. 그 다음에 bj bj 트랜스포즈 xn 그러니까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할 때 얘만 쓰고 싶은 거고 얘는 안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이 x tilda n인 거니까 우리 xn에서 얘를 빼주면은 이게 시그마 j는 라지 n 플러스 1부터 라지 d까지 bj 여기 괄호를 여기다 써야겠다. bj 트랜스포즈 xn이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 얘를 다시 모양을 바꿔보면은
시그마 J는 라지 M 플러스 1부터 D까지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거꾸로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리컨스트럭션 에러 JM은 시그마, 그러니까 평균 낸 건데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이렇게 평균을 낸 건데 원래 데이터하고 리컨스트럭션 된 에러의 차이,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하고 리컨스트럭트 된 데이터끼리의 에러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라 해준다 그랬고, 그럼 우리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써보면은 얘는 1부터 라지 n까지,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직선의 긋기가 좀 힘드네요. j는 라지 n 플러스 1부터 d까지 bj 트랜스포즈. 계속 차원을 안 맞추려고 그러죠? 차원 맞추는 거 항상 쓰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저도 수십 번을 했는데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돼서 얘를 어떻게 전개를 해볼까? 음, 이제 이제 올소 노말 베이시스니까 여기 있는 제곱을 그냥 풀어버릴게요. 올소 노말 베이시스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은 이거 트랜스포즈 이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스칼라들끼리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BJ 트랜스포즈 BJ가 되는 건데 0인 거는 다 사라지고 1인 것만 남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하면은 라지 n분의 1 하고 시그마 n에 대한 시그마 그리고 j에 대한 시그마 그 다음에 bj 트랜스포즈 bj 트랜스포즈 xn 그 다음에 xn 트랜스포즈 bj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하고 여기만 떼서 보면은 시그마 j는 n 플러스 1부터 d까지 b, j 트랜스포즈 그리고 사이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모양이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모양이니까 여기 s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은 얘네들이 곱하면은 결국에 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은 결국에 이렇게 생긴 스칼라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스칼라는 우리 트레이스를 맘대로 씌워줄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스라는 게 대각 성분의 합인데 결국에 트레이스를 붙인다는 거는 스칼라에다가 트레이스를 붙인다는 거는 그냥 트레이스라는 기호만 따로 씌워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호만 따로 씌워주면은 우리가 트레이스 트릭에 의해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한 포뮤테이션은 트레이스에서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그마를 안에다 넣어줄게요. 시그마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시그마 J는 라지의 n 플러스 1부터 D까지 BJ 트랜스포즈고 여기 S 이렇게 써주면은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네.
여기 안에 있는 게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 아이겐 밸류의 합이에요. 아이겐 밸류의 합인 건데 우리가 리컨스트럭트 할 때 쓰지 않은 나머지 아이겐 밸류들의 합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말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거니 하고 감이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게 결국에는 얘를 얘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럼 프로젝션 시키면은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직관 말고 공식으로서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다 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프로젝션 관점에서 PCA를 바라보고 에러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젝션 퍼스펙티브란 단어를 썼네요.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아이겐 벡터를 계산할 건데, 아이겐 벡터를 계산할 건데 아이겐 벡터를 계산할 건데 얘를 이제 우리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 기억나나요? 이걸 통해서 좀 더 편리한 행렬의 계산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올라가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다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X라는 행렬이 있을 때 아니 뭐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PDP, 이머스 이런 식으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다는 거는 여기 안에 아이겐 밸류가 들어있는 거죠. 뭐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들어있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A라는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대각 행렬 관점에서 봤을 때 SVD하고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그 뭐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둘이 성질이 비슷한 애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둘이 성질이 비슷한 애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우리가 PCA를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여기다 지우고 자 우리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정의가 이거였죠. 평균이 0이라 했을 때 이거고 우리 그럼 X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이제 X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 우리 VV 트랜스포즈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그러니까 이 V라는 친구는 올수노멀 베이시스를 가지는 친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U라는 컬럼 안에는 XX 트랜스포즈에 아이겐 벡터가 들어있다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했을 때 나오는 싱귤러 밸류들을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때 대응되는 U라는 친구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은 여기에다가 얘가 들어간 친구들이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겐 밸류가 결국에 n분의 시그마 d 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우리가 PCA를 로우 랭크 매트릭스 어프록시메이션 관점에서 본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x를 m 차원까지 써서 리컨스트럭션 시킨 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 차이를 줄이고 싶은 거죠. 이 x하고 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a의 랭크가 m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써서 얘의 이 둘의 놈을 줄이고 싶은 거겠죠? 얘는 결국에 그러면 d by n 스페이스에 들어가겠네. 그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건데 우리가 그냥 SVD가 아니라 우리 과제에서 뭐 나왔었냐면은 SVD인데 얘하고 얘가 정사각형인 게 아니라 얘가 정사각형인 SVD도 우리가 과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갖고 얘 차원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결국에 PCA를 통해서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할 때 SVD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뭐 계산은 이제 우리가 SVD 할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제 우리가 고차원에서의 PCA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차원에서 PCA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네,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D by D 매트릭스죠. D by D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이 x1부터 xn까지 D 차원 안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 x라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얘가 이제 d by n이다. 우리 원래 데이터는 n by d라고 배웠지만 여기선 d by n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우리 위에서 쓰다 우리 수업 따라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꼈을 테지만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 일단 데이터셋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산만 따라오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특별한 언급은 안 했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썼던 식에서 이제 n번째 아이겐 밸류 n번째 아이겐 벡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s라는 친구는 결국에 n분의 1 xt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쪽에다가 양변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 줍시다. x 트랜스포즈를 곱해 주면은 음,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여기가 트랜스포즈지. 여기가 트랜스포즈고 우리가 얘를 그냥 CM이라고 해볼게요. 벡터 CM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이 디멘전에서의 PCA를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하이 디멘전의 기준이 뭐냐? 어,
제목을 써야겠다. 제목을 쓸 거고. 우리가 이제 PCA 단원 들어와서 맨 처음에 가정했던 상황. 우리가 PCA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데이터의 개수보다 피처의 차원이 훨씬 클 때를 가정을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D by D에서 N by N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얘는 D by D인데 얘는 그러면 N by N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그럼 결국에 뭔가 하나 빠졌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이 S죠? 여기 부분이 S인 게 아니라, 아, 이걸 안 썼구나. 자, 여기에서, 자, 앞에다가 X를 또 곱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왼쪽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X를 곱해준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설명하다가 페이지를 못 찾아갖고 한 줄 빼고 쓸 뻔했는데, 자, 이렇게 써줍니다. C가 소문자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게 S죠. 여기 있는 게 S니까 우리 이거를 정리하면은 S, X, C, M은 람다 M, X, C, M인데, 우리 얘는 행렬이고 얘는 벡터니까 얘네들이 곱해주면 벡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다? 우리 람다 M이라는 친구는 X, CM, XCM이 공통적인 부분이고, 람다 M이라는 친구는 이 S의 N번째 아이겐 벡터인 게 맞는데, 그때 월 그때 원래 행렬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모양에서 우리가 얘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제 BM이 아니라 X 트랜스포즈 BM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트랜스포즈는 D by D라서 여기 상황에서는 되게 안 좋은 친구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의 행렬을 앞에다 곱해줘 갖고 얘를 그냥 묶어버린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고차원의 매트릭스에서도 우리가 살짝 이제 훨씬 저차원에서 공간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엔 결론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똑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PCA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게 뭐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MAP 관점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관점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PCA에서 분산을 키우는 관점에서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하는 문제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젝션까지 한번 유도를 해본 다음에 프로젝션을 유도를 해본 다음에 이제 PCA를 이제 SVD 관점에서 하는 것까지 살짝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하이 디멘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월 7일의 수업인데 우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과 SVM을 통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